싱크대 밑에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새고 있던 건 제 안에 무언가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오래전부터 조금씩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새어나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서울 외곽 노후 아파트에서 최재만과 함께 살고 있는 저는 윤선주라고 합니다. 올해 57, 결혼한 지 28년이 되었죠. 처음엔 다들 그렇듯 서로에게 할 말도 많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집안에 침묵이 내려앉기 시작한 건. 남편은 61살, 저보다 4살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작년에 은퇴했어요. 그 후로 더욱 말이 없어졌죠.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TV 앞에 앉아 리모컨만 돌리다 스마트폰을 보다 또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일상. 그 사이에 우리가 나눈 대화라곤 밥 먹어, 응 정도가 전부였어요. 아들 현우는 대구에서 직장을 구해 내려간 지 3년째,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죠. 전화도 이따금 오는 정도고요. 엄마 아빠 사이가 옛날부터 써먹했으니 그런 집에 자주 오고 싶진 않을 테죠. 이해해요. 그래도 가끔은. 그립습니다. 여보, 싱크대에서 물이 새요. 저의 말에 남편은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싱크대 밑이 다 젖었어요. 그래, 고쳐야겠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알아서 해. 남편의 답변은 늘 그렇게 짧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옆집 아저씨한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한때는 이런 대화에 상처받고 서운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감정이 사라졌어요. 물이 새는 소리를 들으며 주방 의자에 앉아있던 어느 오전, 남편은 친구 만나고 올게라는 말만 남기고 외출했어요. 친구라. 은퇴 후에도 만나는 친구가 있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10년 전부터 만나는 친구들이 하나둘 줄어들었으니까요. 싱크대 아래서는 여전히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인터넷을 뒤져 근처 배관 수리업체 번호를 찾았죠. 전화를 걸자 1시간 내로 방문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침실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늘었네요. 그런데 가만 보니 언제부터인가 제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던 건 처음 보는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수리 요청하셨죠? 이경수라고 합니다. 처음 본 그의 목소리는 묵직했어요. 마치 오래된 고급 가구에서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단단함이 있었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경수는 낡았지만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무거워 보이는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주방 쪽인데. 이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그의 뒷모습을 따라가면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 외에 다른 남자가 집에 들어온 것도 그렇지만 무언가 생기가 느껴졌달까요? 등 뒤로 흐르는 땀방울이 티셔츠를 살짝 적시고 있었어요. 여기인가요? 이경수는 싱크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커다란 손으로 문을 열고 속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손가락은 굵고 거칠었어요. 맨날 컴퓨터만 두드리던 남편의 보드라운 손과는 달랐죠. 살면서 여러 것들을 만지고 고치고 해결해온 흔적 같은 게 그의 손에는 묻어 있었습니다. 조인트 부분이 새는 거네요. 오래된 건물이라 배관도 노후됐고 말은 적었지만 딱 필요한 말만 했어요. 바로 작업에 들어간 이경수는 싱크대 밑에 누워 스패너를 돌리기 시작했죠. 그의 손목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무언가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을 보는 건 언제나 매력적인 일이잖아요. 물 좀 잠가주시겠어요? 저기 밸브를. 이경수의 지시에 따라 수도 밸브를 잠갔습니다. 우리 손이 스치는 순간 작은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오래된 감각이라 잠시 당황했죠. 그러고 보니 언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체온을 느꼈던 걸까요? 남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손도 잘 잡지 않았으니까요. 이경수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끔 테이프를 끊어달라고 손을 내밀 때면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도와주었어요.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보며 물수건을 내밀까 망설이다가 그냥 접어두었죠.
너무 과한 친절은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그가 건드린 건 파이프가 아니라 잊고 있던 내 안의 물줄기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놀랐어요. 너무 오랫동안 마른 땅처럼 메말라 있던 제 감정선이 살짝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웃기죠? 50대가 넘은 아줌마가 수리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그건 제 마음속에서 십수년 동안 흐르지 않던 감정의 물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일단 새는 건 고쳤고요. 배관이 오래돼서 나중에 전체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마친 이경수는 일어서서 손을 턴 장갑을 벗었어요. 차 한잔 하실래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10년 넘게 집에 온 기사님들에게 차 한잔 권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경수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 문득 더 있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경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은 주방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전기포트에서 김이 올라오는 걸 함께 바라봤죠.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침묵은 항상 무겁고 어색했는데 이경수와의 침묵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죠. 설탕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마시겠습니다. 커피를 내려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경수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 모습이 왠지 소년 같아 보였죠. 딱딱한 첫인상과는 달리 그에게는 어딘가 순수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 일 15년 했습니다. 말보다 손이 빠릅니다. 갑자기 이경수가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제 커피잔을 내려놓다가 실수로 조금 흘렸는데 이경수가 재빨리 휴지를 꺼내 제 손등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의 손길은 거칠면서도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감사해요. 아닙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초여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고 있었죠. 커피 향이 주방을 채웠고 이경수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결혼은 하셨나요?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물었습니다. 이경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담담히 대답했어요. 혼자 삽니다. 일하고 집에 가고. 별거 없죠. 그 말에 왠지 모를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사실상 혼자와 다름없었으니까요. 함께 있어도 혼자인 삶과 정말 혼자인 삶 중 어느 쪽이 더 외로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는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묘한 친밀감이 형성됐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과 기류는 또렷했죠. 이경수의 말투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후 이경수는 일어났습니다.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다음에 또 문제 있으면 연락하세요라고 말했죠. 평범한 인사말이었지만 그 말이 제게는 묘하게 울림이 있었어요. 문을 닫고 돌아와 그의 명함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저는 오래간만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남편과의 무채색 대화와는 다른 이름 모를 안정감이 남아있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그 감각이 마치 향수처럼 제 주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묘했습니다. 이경수가 다녀간 지 사흘 만에 이번엔 베란다 쪽 수도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점점 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할까 했지만 어차피 내가 알아서 해라는 답변이 돌아올 게 뻔했죠. 손에 쥐고 있던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이경수. 그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니 입술에 묘한 감각이 남았어요.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4번째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죠. 네, 이경수입니다. 사흘 전에 싱크대 수리해 주셨잖아요. 이번엔 베란다에서 물이 새요. 주소가 어디시죠? 주소를 말했을 때 이경수의 목소리에 잠시 망설임이 느껴졌어요. 혹시 알아챈 걸까요? 제 마음을. 아니면 그냥 제 착각일까요? 2시간 후에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홍조가 살짝 올라와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57살의 아줌마가, 남편도 있는 여자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감정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으니까요. 2시간 동안 집안을 정리하고 머리도 다시 빗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죠. 오래된 원피스지만 한때는 제일 좋아했던 옷이에요. 립스틱은 망설이다가 결국 바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티가 날 것 같았거든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문을 열자 이경수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작업복이었지만 머리는 살짝 젖어 있었어요. 씻고 온 듯 했죠. 어쩌다 보니 또 오게 됐네요. 이경수의 말에 저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웃을 때 입가에 작은 주름이 잡히는 걸 발견했어요. 묘하게 매력적이었죠. 베란다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수도꼭지 근처에서 물이 샜는데 사실 그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았어요. 이경수는 무릎을 꿇고 파이프를 살펴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압력이 세서 그래요. 오래된 집이라 배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압력이라. 그 말이 묘하게 제 상황과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제 감정의 압력도 어딘가에서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경수는 공구를 꺼내 작업을 시작했고 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작업 중에 우리 손이 스쳤습니다. 작은 접촉이었지만 온몸으로 전해지는 떨림이 느껴졌어요. 이경수도 잠시 손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봤죠. 우리의 시선이 마주친 그 순간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교감이 오갔습니다. 다 됐습니다. 너무 꽉 조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이경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도 뭔가를 느낀 걸까요? 아니면 제 상상일까요? 수도꼭지에서 다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마치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몇십 년 넘게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지만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죠.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진짜로 가까워진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이경수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의 손, 숨결, 이마에 맺힌 땀방울까지. 불현듯 이런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57살의 여자가, 결혼한 지 28년이 넘은 여자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며 잠들다니. 하지만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이제야 내가 여자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다. 이런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언제부터인가 그저 같은 공간을 쓰는 동거인 수준으로 변해버렸어요. 대화도 스킨십도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도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런데 이경수와의 짧은 만남을 통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이경수가, 또 남편이, 그리고 젊은 시절의 제가 번갈아 나타났어요. 꿈이 점점 선명해지더니 제가 먼저 이경수를 안아버리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죄책감과 동시에 강렬한 해방감이 몰려왔어요. 놀라서 눈을 떴지만 여전히 꿈속 감각이 생생했습니다. 새벽녘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에 의지한 채 이경수의 명함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29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으니 그전에도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죠.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사랑인지 단순한 일탈에 대한 갈망인지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그는 여전히 신문을 보며 커피만 마시고 있었죠.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타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뭐 할 거야? 오랜만에 제가 대화를 시도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대답했죠. 별거 없어. 이따 잠깐 김씨 만나기로 했어.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침묵마저도 익숙해져 버린 게 슬펐어요. 한때는 서로에게 무한한 이야깃거리가 있었는데 28년이란 세월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다니.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후 저는 이경수의 명함을 다시 꺼내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여보세요. 또 수도가 고장났어요? 너무 뻔한 거짓말이죠. 그래도 그의 목소리를 한 번만 더 듣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수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다. 결국 용기를 내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통화 연결음이 울리고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을 열자 이경수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제가 전화를 걸려던 그 순간에 나타난 거예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이경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망설임과 기대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문을 활짝 열어 그를 맞이했죠. 들어오세요. 차라도. 거실로 들어온 이경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빴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어제 작업하고 나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경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려 나왔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단 두 마디였지만 그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서로의 시선이 오래도록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이경수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 위로 겹쳐졌어요. 따스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득했죠. 괜찮을까요? 이경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알면서도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껴졌어요. 그의 입술이 제 것에 닿는 순간을.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깊어지는 키스. 머릿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라는 생각이 맴돌았지만 몸은 이미 그를 향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겹쳐지고 입술이 닿은 그 순간. 모든 걸 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몸을 맡겼어요. 정적 속에 흘러나오는 우리의 숨소리만이 거실을 채웠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이경수의 손이 제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거친 손바닥이 닿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소중하게 대접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의 체온, 숨결, 심장 소리가 전부 제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잠시 정신을 차리고 중얼거렸지만 이경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솔직한 말에 마음이 더 약해졌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마주잡은 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삶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 털어놓았죠.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본 걸지도 모릅니다. 이경수의 다시 한번 다가오는 입술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57의 나이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열정적인 사랑의 감각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우리를 비추는 동안 시간은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품 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그의 손길은 더 대담해졌어요. 제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의 경고음은 점점 작아지고 대신 감각의 파도가 온몸을 덮쳤어요.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하려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여보, 나. 남편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이경수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죠. 재빨리 떨어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경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는 어색하게 일어서며 공구 가방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이경수는 거의 도망치듯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그를 막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왜 또 수도가 고장났냐? 한참을 놀란 눈빛으로 서 있던 남편은 예상과 달리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 이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텐데요. 분노도 충격도 없이 마치 날씨를 묻는 것처럼 평범한 어조였어요. 그 반응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부끄러움, 죄책감, 혼란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미안해. 나.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재만이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죠. 내가 널 너무 오래 혼자 두었지. 예상치 못한 말에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분노와 폭언을 예상했는데 그의 담담한 인정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봤어. 내가 회사 일에만 빠져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가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정말 낯설었죠.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제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소홀했던 거야. 나는 내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고 너의 감정은 신경 쓰지 않았어. 남편의 솔직한 고백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 방치,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 불륜보다 더 가혹했음을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별도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밤새 울었어요. 이경수에 대한 감정, 남편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8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는 잠시 친구 집에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이별인지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인지는 둘 다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을 뿐이죠. 선주야, 행복해야 해. 그게 내 진심이야. 현관문을 나서며 남편이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의 문제는 미움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무관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했어요. 양쪽 다 크게 다투지는 않았고 모든 과정이 조용히 진행됐죠. 남편은 제게 집을 남겨주었고 자신은 지방으로 내려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아들 현우를 통해 소식을 듣곤 해요. 그가 다시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경수와의 연락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끊었어요. 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에서 비롯된 감정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을 뿐이죠. 오늘은 혼자 이사할 집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더 작은 아파트로 옮기려고 해요. 이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담겨 있으니까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0에 가까워진 나이에 새 출발이라 무섭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해요. 터진 건 물이 아니라 내 안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메워줄 수는 없다는 걸 이제 압니다. 요즘은 도자기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흙을 만지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치유가 됩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금수리 기법을 배웠는데 그게 제 인생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균열이 있어도 그걸 메우면 새로운 아름다움이 생겨나는 거죠. 현우가 한 달에 한 번은 찾아옵니다. 예전보다 대화가 많아졌어요.
그 아이도 제가 달라진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더 활기차고 웃음도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제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하고 나니 오히려 더 가벼워진 기분입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동창을 만났어요. 그녀도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긴 셈이죠. 이제는 혼자 영화도 보러 다니고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57에 시작하는 나만의 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남편이 그립기도 해요. 28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그리움은 미련이 아니라 감사함에 가깝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후회는 없어요. 다만 좀 더 일찍 우리의 문제를 직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수도는 다시는 고장나지 않았어요. 이사 가기 전에 전체 배관을 교체했거든요.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면 물 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파이프를 통해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흐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이제 저는 제 감정에 정직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요. 그게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내 안의 균열을 메우는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 누군가에게 의존해 행복을 찾으려 했던 옛날의 저는 이제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